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각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리뷰할 허브는, 생선이죠. 생선은 제가 허브를 300개 이상을 했더니 버릇이 돼가지고 생선 대신 허브가 나왔습니다. 생선도 지금 25개를 했으니까 뭐 아직 10%는 안 됐지만 거의 좀 있으면 생선이 계속 나올 것 같네요. 오늘 리뷰할 생선은 대서양대구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제가 거주하고 있는 뉴펀드랜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생선입니다. 대서양대구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긴 옆측선을 따른 그 무늬하고 점점 이렇게 돼 있는 게 어, 특징이고요. 등 지느러미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어, 아래턱이 조금 짧고 수염이 있죠. 눈이 크고 이게 특징입니다. 저도 대구 낚시는 한번 해봤어요. 제가 라브라도어에서 실습을 했는데 선장 세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동안 한 5주 정도 했나요? 그런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 대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승객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승객 없을 때는 가는 길에 어, 뱅크라고 있거든요. 뱅크는 뭐냐면 바닥이 주변에 비해서 좀 높은 그런 쪽을 뱅크라고 그러는데 이 대구가 바닥에 서식하는 그런 생선이기 때문에 뱅크에 가면 잡기가 좀 수월합니다. 아무래도 바닥이 높으니까요. 그 지역은. 그래서 저도 한 두세 마리 정도 잡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대구 잡는 건 아주 쉬워요. 그냥 어, 예전에는 양동이로 잡았다고 그러고요. 그냥 양동이를 내려서 들어 올렸다고 하고 요즘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조업 중지까지 돼 있으니까 그냥 낚싯줄을 내리면은 거기 미끼도 걸질 않아요. 뭐 걸어도 되죠. 하지만 어, 진짜 미끼가 아니고 뭐죠? 반짝거리는 그런 가짜 미끼를 해도 낚입니다. 저처럼 초보 이번이 그때가 제가 낚시 처음 해본 거였거든요. 처음 해본 낚시꾼한테도 잡히는 그런 아주 잡기 쉬운 생선이 바로 대구입니다. 학명이 가두스 마투아인데요. 이 가두스 이게 어, 속명이죠. 이 가두스 속에는 종이 세 개가 있어요. 오늘 한 대서양대구가 있고 내일 할 태평양대구 그리고 북극대구가 또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 리뷰는 안 할 겁니다만 어쨌든 세 개 종이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패밀리 그러니까 과까지 올라가야 대구로 부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 과에는 16개의 종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어쨌든 가두스 어, 속에 3개의 종이 있다 정도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대서양대구가 아주 유명하기 때문이죠. 서식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뉴펀들랜드죠. 뉴펀들랜드 앞바다. 여기가 그랜드뱅크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양동이로 대구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많았던 곳입니다. 지금은 조업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획은 못 하고요. 낚시는 가능합니다. 1인당 5마리인가 하루에 그렇게 주말에만 잡을 수 있어요. 뭐 그래도 5마리면 충분하죠. 어쨌든 이런 연안에 사는데 연안에 사는 이유가 뭐 당연하죠. 바닥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에 살려면은 어, 어쨌든 사는 곳이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 사는 물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사는 물고기도 왜 거기에 사냐면은 거기에 먹이가 있어야 되겠죠. 뭐 쭉 쫓아가다 보면 식물까지 가는데 식물성 플랑크톤까지 혹은 해초.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해초가 어떻게 사냐면 걔네들은 그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죠. 그래서 깊은 곳에 가면 태양 빛이
햇빛이 가지를 않기 때문에 얕은 바닥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대서양대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중에 이쪽에는 조업이 중지돼 있고 여기 이 영국하고 노르웨이 주위에 있는 여기서는 조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긴 찐하죠. 이 노르웨이하고 러시아 사이 이거를 북극해 이걸 뭐라 그러더라? 무슨 바링해인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남아 있다고 해요. 어쨌든 화씨 30도에서 50도, 화씨 32도가 0도잖아요. 섭씨로 하면. 그러니까 거의 영하 1도에서 뭐 50도면은 31을 빼면 20이고 그거를 9분의 5로 곱해주면 10도 정도죠. 그러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4도? 그러고 보니까 물의 밀도 가장 높은 곳이 4도네요. 4도 내외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가운 곳에 살죠, 결국은. 수심 300m 이내에 서식한다 그러는데 300m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큰 경우만 글로 가고 대부분은 수심 20m 정도에서 삽니다. 치어는 20m 이내에서 살고요. 성어는 20m 이상에서 삽니다. 그래서 보통 그 긴 줄 낚시를 하죠. 대서양연안이나 대륙붕, 아한대나 온대. 그래서 결국은 요 그랜드뱅크 지역이 왜 어, 대구가 많냐면은 수심이 낮은 곳도 있고요. 200m 이내거든요. 대륙붕이고 그리고 멕시코 난류가 여기서 쭉 올라오고 위에는 라브라도 한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면 당연히 그 안개가 생기죠. 이 그랜드뱅크 지역이 유명한 거는 안개가 심하고 그리고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가지고 플랑크톤이 풍부하죠. 왜냐하면 한류하고 난류, 그러니까 찬물하고 뜨거운 물이 만나면은 당연히 뜨거운 물은 올라가고 찬물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뜨거운 물이 올라가면서 바닥에 있던 플랑크톤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플랑크톤이 많고 먹이가 많다 보니까 고기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한류성 고기하고 난류성 고기까지 다 거기서 만나게 되죠. 어쨌든 이 대서양대구는 난류성 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25년까지 사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생선은 포유류하고 다르게 성장기까지 큰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큽니다. 하지만 물론 뭐 어느 정도 지나면 어, 뭐죠? 꺾이죠. 성장 곡선이 일직선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포물선처럼 이렇게 낮아지는데 그래도 계속 큽니다. 그래서 25년까지 산 거 보면은 거의 뭐 사람 키보다 더 크고 250kg까지 몸무게가 늘어나죠. 어쨌든 오래 산 고참 대구를 따라가지고 대구가 맨 앞에 가고요. 큰 대구가 때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간 대구는 아무래도 많은 먹이를 먹을 수 있고 뒤쫓아가는 대구는 뭐 앞에 먹는 대구가 먹다 남긴 거를 위험하지 않은 지역으로 안전하게 그게 같이 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구는 그렇게 때로 서식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통명은 커드피시, 커들링, 스크로드 이렇게 부르고 한글로는 대상대구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바로 바닥이죠. 바닥에 이렇게 대구들이 때로 서식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길이는 보통 1.8m까지 자라고요. 잡는 대구는 1m 조금 넘는 정도 수준입니다. 무게도 뭐 110파운드, 뭐 거의 200파운드까지 자라는 것도 있대요. 근데 대부분은 10파운드 내를 잡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거는 청소년 성장기에 있는 대구예요. 어쨌든 요 밑에 있는 수염, 그리고 큰 눈, 그리고 이렇게 점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 지느러미가 세 개가 있고 가시가 없다. 그리고 뒷지느러미는 두 개입니다. 뒷지느러미는 뭐냐면은 요 밑에 있는 그걸 뒷지느러미라고 하죠. 어떻게 부르냐면은 등에 있는 게 당연히 등 지느러미일 거고요. 여기 있는 게 가슴 지느러미,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배 지느러미.
그리고 여기 이제 항문이 있고요. 항문 뒤에 있는 게 뒷지드러미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건 꼬리 지느러미 하겠죠. 그리고 그 뭐죠? 연어나 뭐 이런 것들은 등 지느러미하고 꼬리 지느러미 사이에 지방 지느러미라는 게 중간에 하나 있어요. 어쨌든 턱수염 아까 제가 특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입이 크고 대구가 왜 대구냐면 큰 대자에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크다 그래서 대구예요. 그리고 이빨이 많습니다. 작고 많아요. 크진 않죠. 위는 둥글고 주둥이가 거의 사각인 아, 아, 위가 둥근 주둥이하고 그리고 꼬리가 약간 포크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긴 했지만 거의 사각 형태고요. 갈색이나 녹색인데 여기 보시는 건 갈색이죠. 그리고 등 쪽에 반점이 있고 배 쪽은 은색입니다. 뭐 대부분이 고기들이 물고기들은 배 쪽은 은색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엽선이 진동을 감지하는데요. 그래서 먹이를 잡을 때도 씁니다. 거기를 따라 있는 선명한 줄무늬 아까 첫 장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치어는 이게 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갈 사이에 숨고 성장기 아까 보신 청소년기에 있는 대구를 보여드렸죠. 방금 전에. 그건 다시마 숲에서 포식자들을 피합니다. 성어는 크기 때문에 생선들은 간단해요. 자기보다 작은 걸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대구가 큰 대구가 작은 대구도 먹고요. 근데 자기보다 큰 건 못 먹어요. 그래서 이 대구가 상당히 크잖아요. 아까 1.8m까지 자란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되면은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죠. 상어나 뭐 아니면 범고래 같은 거 말고는 대구를 못 먹습니다. 그 정도로 크면. 그래서 정점 포식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고참 대구가 뭐 그 때로 움직일 때 항상 선두에서 가장 좋은 먹이를 가리질 않아요. 다 먹어요. 앞에 새끼 대고 있으면 그것도 먹습니다. 그래서 작은 대구들은 뒤로 가기도 해요. 자, 먹이는 아까 가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주로 먹는 거는 랍스터, 게, 새우, 청어, 고등어, 열빙어 뭐 이런데 열빙어를 가장 많이 먹습니다. 열빙어는 제가 리뷰를 한번 했죠. 열빙어도 한류성이기 때문에 빙어가 얼음 생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하고 겹치기도 하죠. 저인망이나 트롤, 망, 그리고 처음 그 뉴펀드랜드를 발견했을 때는 양동이로 잡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많았지만 저인망으로 완전히 깡그리 잡아가지고 그, 그 바이오매스가 95%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20분의 1로 줄어가지고 결국은 1992년대에 조업 중지 선언이 됐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래서 서대서양에는 조업을 못해요. 동대서양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특히 그 노르웨이하고 러시아 사이에 있는 바다에서는 조업을 아직도 많이 하죠. 북극하고 어디죠? 그 스칸다나비아하고 발틱 3국이 있는 거기가 무슨 해죠? 발틱해. 발틱해에서도 잡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끼 없이 쿼터로 잡아도 되고요. 하루에 2마리, 5마리를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쓴 모양입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면 아, 인당 하루 2마리였는데 이게 주말에 하루 5마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0마리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밤보다 낮에 더 활동을 하고 특히 새벽이나 황혼에 가장 자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그레이션 하는데요. 생선들은 대부분 냉열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온도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수온이 낮아지면 그 자기 원래 체온하고 같게 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거워져도 마찬가지고요. 낮에는 좀 더 깊고 차가운 수층으로 가고 밤에는 당연히 얕은 곳으로 올라오겠죠. 대구가 가장 많이 팔린 게 말린 대구, 건대구죠. 그래서 예전에 바이킹들은 대구를 말려가지고 향유할 때 음식용으로 가지고 다녔는데 어느 정도로 말렸냐면 그
막대기 대신에, 그러니까 곤장 우리 아시죠? 곤장 대신에 이 말린 대구로 때렸대요. 어쨌든 절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굽거나 찌개, 조림.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잡은 대구는 생태탕, 대구탕을 했었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선장이 대구 잡는 솜씨는 괜찮았는데 음식도 직접 하더라고요. 근데 맛은 별로였습니다. 지리 대구 지리를 그때 해가지고 먹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부식이 신선한 생선 부식이 있기 때문에 좋긴 좋았는데 생각만큼 맛은 없었어요. 이게 주의하실 거는 회는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민물고기처럼 기생충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는 하지 마시고 말려서 완전히 기생충 알을 죽인 다음에 먹든지 아니면 끓여 먹든지 그래야 되는데 대서양 횡단을 하면서 잡으면은 뭐 부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절여가지고 혹은 말려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먹을 게 없으면 먹어야 되겠죠. 기생충은 나중에 잡으면 되고. 어쨌든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567번에 정리했습니다. 오늘 대구는 좀 중요한 생선이라서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오늘 즐겁게 대구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해봐서 좋았습니다. 이상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